이 화폐 수량실이라는 걸 잘 관찰해 보면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의 양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이게 돈이 1년에 한 번 도는 건 아니고 돈이 가령 10번 돈다고 치죠. 거래를 위해서 돈이 쓰인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물건의 양과 물건의 가격이 있습니다. 두 개를 곱하면 필요한 돈의 금액이 나오죠. 이걸 거래하기 위해서. 이 물건의 가격이 이만큼이니까 이 물건을 거래하려고 그러면 얼마만큼의 금액이 있어야 된다가 나와요. 그래서 한쪽에는 그걸 T 곱하기 P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P 곱하기 Y라고도 이야기하죠. Y는 국민소득, P는 물가. 그러니까 이만큼의 물건을 이만큼의 가격으로 이만큼의 거래 대금이 필요한. 근데 이쪽에는 돈의 양 곱하기 이 돈이 몇 번 도느냐. 이게 이제 1년에 이만큼 거래 대금이 필요한데 돈은 이만큼인데 이 유통이 굉장히 잘 돼요. 경제활동이 굉장히 활발해가지고 돈이 한 10번 돌아가지고 이만큼 맞춰줘.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PY는 MV 이렇게 표현해요. V는 유통 속도, M은 통화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P 있고 Y 있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화폐 수량실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V가 단기적으로 고정돼 있다고 치자. 그렇죠. 유통 속도가 그렇게 단기적으로 그냥 몇 달 만에 휙 바뀌겠냐. 돈 도는 속도라는 건 일정하겠지. V는 고정. 그 다음에 이제 국민소득도 단기적으로는 크게 늘어나지 않겠지. 가만히 있다고 치고 그럼 움직이는 건 여기 물가하고 화폐량. 그래서 화폐량을 중앙은행이 확 늘려버리면 물가가 확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양적 완화라는 것도 한 거죠. 디플레이션을 막아보려고 한 거예요. 부동산 법을 일으키고 갭 투자하는 사람들 성공하라고 양적 완화를 한 게 아니고 이걸 올리면 물가가 올라가서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일본화 되지 않을 일본처럼은 안 될 거야. 그리고 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시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화폐량을 늘렸는데 실제 이 화폐량 늘어난 게 물가로 가는 게 아니고 유통속도가 늘어나는 것만큼 유통속도가 떨어지면서 이게 MV가 증가를 못하는 거죠. 어느 나라는 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돈을 저쪽에 금융기관들한테만 주니 얘네들이 지금 밥 못 먹는 애들이 아니죠. 돈이 있어. 그 돈을 또 줘. 여행 가고 밥 사 먹고 술 마시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다른 채권 사고 부동산 사고 또 그 돈을 받은 사람은 그 부동산 팔고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은 또 주식 사고 채권 사고 부동산 사고 이런 식으로 뱅뱅 돈이 이쪽에서는 돈이 풀렸다고 하지만 그 돈이 전혀 안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MV가 증가를 못해요. 이 MV가 곱한 게 증가를 해야지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쪽도 올라가고 Y가 국민소득이 증가하거나 안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거나 이거든 야 둘 중에 하나만 올라가라 이러고 이제 했는데 얘가 M을 안만 늘려도 V가 떨어지면서 여기 그대로야. 중앙은행의 대실패, 흑역사. 그 이제는 그런 걸 안 한다라는. 근데 이제 재정을 통해서 돈을 풀면 어떻게 되느냐면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재정도 사람들한테 재난 소득 주자 또 기업들 돈 빌리게 해가지고 애들 월급 나갈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가는데 들어보시면 이 돈은 바로 소비하는 돈이에요. 소비성이 굉장히 높은 돈입니다. 금융기관에 나간 돈은 주식 사고 부동산 사고 하지만 이렇게 나간 돈은 이거는 그냥 돌아버리는 돈인 거죠. 이 때문에 이 돈은 돈의 양이 늘어나고 부위가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재정정책으로 돈을 쓰면 물론 그 돈 어디서 나느냐? 중앙은행이 찍어주겠죠. 네. 중앙은행이 찍어줘요. 돈의 양이 늘어나는데 그 돈이 금융기관으로 가서 주식, 채권, 부동산 시장에 도는 게 아니고 그 돈이 여기 저소득층에 가지고 소비하고 돌아버린단 말이죠. 거기다가 해외여행도 안 갈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뱅뱅뱅 돌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V가 안 떨어질 겁니다. 근데 M이 올라가 버리죠. 그럼 이쪽에서 돈의 양과 유통속도 곱하면 올라가요. 그러면 이쪽에서 Y가 올라가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장률이 GDP 성장이 올라가든 아니면 물가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는 올라가야 된다는 항등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재정정책을 쓰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진짜 소비자 물가 올라가 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경제 원론에 나오잖아요. 정부가 지출을 하면 그만큼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그냥 그대로. 거기에 이제 승수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겠지만, 근데 중앙은행이 이 돈을 풀어서 국민소득이 올라간다는 경제 원론의 내용은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돈이고, 돈이 어느 길로 다니는지를 보는 게 핵심이에요. 뭐 경제학 이론에서 뭐라고 하고 뭐 유튜브에서 하는 애들 뭐라고 떠들고 다 필요 없고,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느 길로 가느냐라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돈이 중앙은행이 저쪽 부동산 시장, 채권 시장, 주식 시장으로 돈을 풀었으면 자산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현상이고, 소비자 물가는 안 올라가. 당연한 현상이고, 돈이 이쪽으로 나가요. 그러면 이쪽에 물가 올라가는 것도 앞으로 당연한 현상이에요. 물론 이것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2, 3년 걸렸어요. 그죠? 양적 완화 하자마자 올라간 게 아니고 2, 3년 지나고 나서 올라갔다고. 이것 또한 2, 3년 걸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느 길로 다니는지를 보고 그 길에 가 있는 게, 거기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기다리고 있든 거기에 건물을 치든 그 길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냥 와 이게 한국은행 미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한다더라. 근데 저쪽이 건물 치고 있어. 그러는 돈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전달 경로입니다. 그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이 지금은 괜찮은 재정 건전성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추세로 갈 거라고 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기부양책을 써서 재정 지출을 늘렸어요. 늘리려면은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대규모의 어떤 그 국채를 발행해서 그걸 이제 경기부양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나머지 적자 국채 이외의 나머지 분들은 다른 데서 전용을 해오는 것일 거예요. 아니면 땡겨서 쓰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가 어찌어찌 진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 다음에는 미리 땡겨서 쓴 게 있기 때문에 못 쓰겠죠. 그렇죠? 이미 땡겨서 3분기 걸 갖다 썼으면 3분기 이후에는 못 쓸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코로나를 넘긴 경제가 자생력이 회복이 돼서 저절로 잘 굴러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물 경제 침체가 좀 더 오래 가게 되면, 그러면 정부는 거기다 또 재정 지출을 더 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럼 적자 국채를 더 발행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더 많은 이자가 계속해서 나가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걱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